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거짓 강간 고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작년에 구입한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. Defense Against False Rape Case. 그러니까 허위 강간 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이 책입니다. 이 강간죄가 굉장히 형량이 무겁다 보니까 매우 드물겠지만 이제 여성들이 거짓 고소를 한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책처럼 거짓 강간에 대한 방어법 이런 책이 나오기도 하고요. 이 책 보면 굉장히 좀 편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꼴까따에 있는 수밋 쿠마르 케지리왈 변호사가 쓴 책인데 여기 서문에 인용되어 있는 판결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라주 대 마디아 프라데시주 2008년 사건인데요. 1986년 12월 28일 이 여자 피해자가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다가 13명의 남자들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하고 막 때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2명의 남자가 그 피해자의 스쿠터를 타여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고소가 됐고 경찰서에 조사를 해서 이제 경찰은 막 여러 명 다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뭔가 좀 불명확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이 피해자가 남자들 제대로 특정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경찰은 13명을 기소합니다. 그래서 주정부는 13명 기소하고 1989년 5월 26일 제1심 법원은 이 피해자인 여자와 피해자 엄마의 진술을 이제 피해자 진술을 받고 또 피해자 어머니 진술 보강 증거로 받고 또 그 피해자의 이제 대음순에 정액이 묻어 있었다. 또 이걸 증거로 해가지고 집단 강간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다 10년 징역을 때렸습니다. 10년 징역. 그래서 이제 13명 중 사람들이 이제 항소를 했어요. 항소해서 2명은 이 테스트 아이덴티피케이션 퍼레이드, 그러니까 TIP, 그 신원 확인 절차가 철저하지 못했다. 그래서 2명은 무죄가 판결이 났습니다. 하지만 이제 나머지 11명은 또 10년형이 그대 유지가 됐고요. 너무 억울하죠.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이제 다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. 대법원은 그래서 이제 2008년에 선고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1986년 사건이고 1989년에 징역 10년 선고된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이미 형 다 살았어요. 이 사람들. 근데 이제 2008년에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겁니다. 이 대법원은 유죄 판결 전부 다 무죄 판결로 뒤집습니다. 왜냐하면 피해자가 매춘하는 것을 의심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는 이제 2번째 부인이었었는데 제대로 된 부인 취급받지 못했고 아마 매춘을 강요당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매춘하는 것을 의심한 사정이 있고 다른 사건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적도 있고 13명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 흔적이 없었다. 그러니까 폭행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여자 의사가 말하기를 누구한테 정액이 있긴 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당한지 알 수는 없다.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이 피고인들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가 좀 뭔가 뚜렷하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는 남자들 재료를 특정을 못했습니다. 사실 경찰에만 윽박질러서 이제 누구 찍었던 것 같아요.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. 그래서 결국 대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합니다. 2008년,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있은 다음으로부터 22년이 지난 시점인 거죠. 그래서 이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. 11명이 상고 다 한, 이제 2명은 13명 기소됐고 2명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판결났고 나머지 11명이 남잖아요. 11명 중에서 9명만 상고를 했습니다. 대법원에. 2명은 포기했어요. 근데 이제 이 대법원은 정의의 관점에서 그것도 이제 다른 기존 선례를 따라 상고를 하지 아니한 2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무죄를 선고합니다. 우리나라 법제는 조금 이게 인정되기 어렵죠. 상고를 안 했으니까 유죄가 확정되는 건데요. 네, 그래서
그래서 이제 인도 대법원이 전부 다 무죄를 선고를 하고 하나 더 뭘 했냐면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에 대한 허위 증거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인도 구형사절차법 제344조를 제공하라 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인도형법 제44조는 인도 형사절차법 제344조는 현재 BNSS 현대 형사절차법 제383조입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은 허위 증거를 제공하게 될 경우 재판부에서는 이 사람에서 약식으로 허위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서 3개월 이내의 징역 그리고 1만 루피 이내의 벌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가 우리나라 보면 무고인데 이 피해자가 이제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니까 이 피해자가 그 9번 증인입니다. 1심 재판 9번 증인이기 때문에 거의 거짓 증언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약식으로 3개월 이내의 징역 또는 2만 루피의 벌금을 청할 수 있게끔 절차를 진행하라 이런 지시를 추가로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렇게 돼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. 어쨌든 처음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잘 방어해서 최대한 빨리 보석으로 나오고 도망쳐야죠. 한국으로 도망쳐야죠.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. 인도는 요즘에는 이제 법제가 많이 개정돼서 강간 같은 성범죄는 이제 패스트트랙 빨리 재판하는데 그 밖의 사건들은 다 아직도 다 많이 느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도에서 형사재판 문제되면 무조건 보석받고 빨리빨리 그 증거 잘 수집하고 또는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오거나 결정하셔야 됩니다.